네, 뭐 또 이렇게 방송사고가 있네요. 이게 또 라이브의 재미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빨리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급하게 먹기 때문에. 그 한번 엄마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방송을 본 소비자가 보낸 사연이거든요. 책머리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환경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환경운동가가 된다면 그것은 다큐멘터리 잘 먹고 잘 사는 법 때문입니다. 그 소비자가 보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천천히 꼭꼭 씹어먹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대로, 아니면 뭐 학원 시간에 쫓겨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먹게 우리 강조를 하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뭐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소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래서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지방 많이 생기고 근육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못 움직이게 해놓는다. 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소를 먹으면, 과연 스트레스 받은 소를 먹으면,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좋을까? 이 사람은 회식할 때 맨날 소고기를 먹었대요. 박정훈 PD가. 근데 과연 저런 소고기를 먹고서 내 몸이 건강해질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송이 나오게 되고 이제 책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 죽은 고기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것일까? 딱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과연 좋을까요? 이 책의 23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포유류가 탄생 후에 하는 첫 번째 능동적인 행동은 다름 아닌 젖발기이다. 그 첫 번째 행위는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느냐의 여부에 따라 아이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즘처럼 분유를 먹고 자라는 현실을 바꿔야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다. 제대로 끼우는 거예요. 뭐가요? 분유가 아니고 모유를 먹이는 것이. 근데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몸매 망가진다고 분유를 일부러 먹였죠. 그놈의 몸매가 뭐라고. 참 재밌어요, 그죠? 또 이제 이 책 3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지구한 모든 생명체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진짜 슬픈 얘기들이에요. 이제 본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35페이지에 보면 병원에서 초유를 먹이려는 아내에게 간호사는 젖에 수술을 맞은 진통제에 항생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니 아예 처음부터 분유를 먹이는 게 낫다고 했고, 편집하느라 정신이 나간 나와 딸을 낳은 죄책감으로 멍한 아내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모유를 먹이면 몸매도 망가진다는데 여기 나오네. 그렇게 하지 뭐. 요즘 누가 모유 먹인다고 가슴 드러내고 그러나? 분유 먹는 아이는 머리도 좋고 살도 잘 오른다는데 땡땡땡땡. 산모가 몸도 약하니까 분유를 먹이지 뭐. 광고 보니까 분유가 훨씬 좋다고 하던데 요즘 과학기술이 아이가 먹는 걸 좀 잘 만들겠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라고 그런 말뿐이었다. 그래서 분유를 먹였다는 얘기죠. 누가 반성을 해야 돼요? 아까 앞에 시청자가 보낸 내용도 그렇고 결국은 엄마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엄마가 니나 잘하세요 그럼 끝나는 얘기들이거든요. 나는 애 잘 키우는 것보다 내 몸매가 중요하거든요 하면 끝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거는 누구를 탓하냐,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엄마들을 탓해요. 엄마들 때문에 아이가 아프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물론 100% 엄마 때문은 아니겠지만 엄마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아파요. 실질적으로. 왜요? 막맥이거든요. 다른 집 애들도 다 먹는데 하고 먹인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집 애들이 아토피 걸리니까 우리 아이도 아토피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집 아이가 다발성 경화증 걸리면 우리 집 아이도 다발성 경화증 걸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싫어해요. 무슨 욕심이 그런 게 있냐고요. 내 생활은 그지같이 하면서 건강하길 바라는 거죠.
나는 1년 365일 매일 라면을 먹으면서 건강하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런 일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좀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43페이지에 보면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제대로 태어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먹는 것은 평생 동안 반복되는 피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때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 그러셨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키워요? 크게 낳아서 됐다 크게 키우죠.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자연하고는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반려견들 중에 그 불독 종류인가요? 그 좀 머리 큰 개들 있죠. 강아지들, 개들. 걔네는 평생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밖에 못 난대요. 걔들은 골반이 작은데 머리가 크다 보니까 새끼를 낳을 수가 없대요. 그 이상 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노상 제 자신을 믿어서 하는 얘기지만 머리 큰 짐승들은 슬프거든요. 근데 먹는 것 자체가 막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거를 먹는 거죠. 빨리 먹게 해라. 그러니까 노상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아이는 뭐 특별히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아프지요?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아이가 안 크다. 그럼 그 아이가 왜 안 클까요? 엄마, 아버지가 부모가 작아서 그건 23%에 불과해요. 그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23%에 불과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m 클 거를 23% 나머지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작게 나서 크게 키우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잘 먹이면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크는 성장기에 영양이 충분하면.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아이 입이 짧아요. 얘는 잘 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수라도 먹이려고 뭘 먹이는 거예요. 스팸 튀겨 먹이거든요. 그리고 밥 안 먹으니까 군것질 시키거든요. 그리고 크길 바래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잘 먹어야 커요. 안 믿으시겠지만 국방부에서 제 키가 179cm를 찍어줬어요. 지금 50대 중반에 넘어가다 보니까 77.8 막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줄었죠. 그렇게 챙겨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3번이었어요. 앞에서 두 번째 앉았어요. 고1 때. 믿어지세요? 13번이었어요. 딱 두 번째 앉았었어요. 고2 때, 고1 겨울방학 딱 끝나고 고2 올라가서 42번 됐어요. 겨우 사이 큰 거예요. 뭐 했느냐? 밥을 엄청 먹었어요. 물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쑥 크더라고요. 먹어야 커요. 먹어야 큰다고. 그러면 아이가 입이 짧아서 그러면 그 아이 입맛에 맞게 어떻게든 만들어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여줘야 돼요. 패스트푸드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안 하죠, 엄마들이. 왜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안 해요. 옛날에 먹을 거 없던 우리 시절에는 입맛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모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갖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다 찾아 해줬어요. 그렇다고 뭐 사내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 집 몹시 좀 어려운 집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나물들, 뭐 쑥국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 입맛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시장에서 매일 반찬을 가능한 이들은 해줬다고요. 콩나물이 됐든 시금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지금 엄마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반성하시라고 지금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안 커요. 그리고 그냥 먹고 키 크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방법 없어요. 음식을 먹어야 키가 크지. 그럼 답답한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2장에 들어가면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되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가족들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이에요. 가족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 거죠. 당시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는 이랬다. 딸아이는 한마디로 온갖 병을 달고 사는 걸어다니는 소아과 병원 같은 아이였다. 아토피성 피부, 알레르기 비염, 꽃가루 알레르기,
잦은 감기 등으로 각종 약들이 냉장고 문 쪽 수납칸의 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소화제, 콧물 감기야, 기침 감기야, 몸살 감기야,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알레르기 비염이야, 꽃가루 알레르기야, 각종 스테로이드 연고. 아내는 잦은 감기를 유시해 소화불량, 만성피로, 설사 등의 나는 면역 글로불린 IgA, 신증을 비롯해 위염, 식도염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일반 가정에 가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렇다고요. 근데 박정훈 PD 집도 이랬어요. 그 옆에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만화로 그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위에 아이가 앉아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걸 먹어내니 이렇게 뭐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49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냉장고를 뒤집어 엎다. 그냥 깡그리 버린 거죠, 이런 것들. 응?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뭐로? 다 자연식으로 바꾼 거겠죠. 응. 그래서 이제 51페이지에 보면 제왕절개로 태어나 분유로 키운 아이는 어려서부터 몹시 허약했다. 그 중에서도 변비 때문에 아내가 아이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변을 파낸 것이 부지기수였다. 사나흘 만에 변을 볼 때면 변의 붓기가 자신의 팔뚝보다 더 굵고 아이는 매우 힘들어했다. 그렇다고 약을 먹일 수도 없고 그러던 아이가 이제 황금색 변을 본다. 그것도 아주 쉽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수월하다. 그 비결이 바로 현미 잡곡밥과 야채 덕분이다.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아이들 얘기고. 자, 어떨까요? 물 많이 먹고 현미 잡곡밥에 야채를 먹게 된다고 한다면 배변에 문제가 생길까요? 뭐 그래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패스트푸드나 햄버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옆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박정훈 PD 아들이에요. 햄버거 먹고 있는. 여기 보시면 귀여워. 네, 아들 여기 돼 있어요. 햄버거를 즐겨 먹던 보규 이렇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가족의 생체 실험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아이의 알레르기가 일단 없어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밥을 바꾸고 이런 간식거리를 바꾼 거죠. 알레르기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피부도 깨끗해지고 꽃가루가 날리면 콧물을 흘리느라 정신을 못 차리던 아이가 약을 먹지 않고도 잘 지내게 되었다. 아이의 이런 변화는 내가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변화를 시도하는데 커다란 용기를 주었다. 나도 250을 넘다듬던 콜레스테롤 수치와 단백뇨와 혈뇨가 나오던 IgA 신증의 증세가 정상에 가까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IgA 신증은 약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약을 먹은 적이 없다. 시도 때도 없이 감기에 시달리던 아내와 아이의 증상도 나아졌다. 뭐 해갖고요? 먹거리를 바꿔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부모들이 선택해야 될 거는 뭐예요? 밥과 반찬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밥과 반찬을 바꾼다고 해서 사실은 요즘 뭐 보리밥을 좀 사도 보리쌀을 사다 해 먹어도 좀 문제들이 많거든요. 너무 도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먹을 수 있는 게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현미밖에 없다라는 어떤 단점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초록마을에서 사다 먹는 잡곡이 섞인 걸 먹는데 그것도 도정이 사실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작어 쌀들이 요즘은 어릴 때 먹던 그런 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백미보다는 낫다는 거죠. 햄버거나 라면이나 국수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이제 3장이 위기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서울 아이들과 강원도 아이들을 이제 비교한 뭐 머릿속에 중금속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런 거 이제 실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솔직하다. 몸은 우리가 먹은 대로 세포 단위부터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결국 위장, 소대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몸은 건강이라는 잣대로 매일 우리에게 경고한다. 잘못된 식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힘들다. 아이들은 이런 인과응보의 평범한 질을 배우지도 느끼며 살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여기 또 제가 제일 열받는 부분이 또 나와요. 아이들은 생일 파티 때문에 의뢰 기름진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단 음식들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생일 파티를 그런 데서 열어주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젊은 엄마들은 집에서 생일 파티 해주는 엄마들도 꽤 늘었는데 몇 년 전에는 다 이랬단 말이에요. 학교를 마친 후 학원 스케줄에 쫓기는 아이들 중에는 하루에 단 한 끼도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고 사는 아이들이 많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전혀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 이 아이들의 몸은 점점 비만해지고 성격은 거칠어지며 편식에 길들어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 감기에 시달리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책이 나왔 게 2002년도잖아요. 이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쩌면 출산 연령일 수도 있어요. 가임기 여성, 남성 아이들이 된 상황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먹고 큰 아이들이 출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뭐 50%가 넘었더만요. 뭐 젊은 세대들이 결혼 안 하고 아예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 출산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20대 초반 여자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나는 결혼하면 아예 그래도 둘은 낳아야지 그랬더니 너 미쳤니? 애를 왜 낳니?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 대화래요.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기도 좀 맞는 얘기가 나오는데 병의 원인이 100% 편식 습관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집안에 유전적 내력도 없는 이런 병들에 걸린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것이다. 집안 대대로 뭐 있었다라고 모르지만 뭐 그게 아니면은 뭐 근데 유전이라는 거는 뭐 극히 작다 그랬죠. 유전 때문에 그 병이 나한테 발현되는 것은 사실은 5% 이하예요. 나머지는 다 식습관이거든요. 64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야채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오염된 음식에 접할 기회가 그만큼 적다는 사실과 현미, 야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 등이 몸속에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설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왜 채소를 안 먹을까요? 맛이 없어서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요. 씹는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럼 똑같은 아이인데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란 애들은 나물도 잘 먹고 뭐 다 잘하는데 왜 젊은 엄마 밑에서 큰 아이들은 그런 걸 안 먹을까요? 저작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저작 훈련. 저작을 씹는 작용을 저작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이 선진국, 저는 일본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하는데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회가 저작 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 씹는 게 우리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아주 그런 기초과학적인 연구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씹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 농약의 90%까지 침이 분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초과학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먹이는 거죠. 물론 뭐 경제 성장에 바빠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엄마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도 이제 잠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루에 80여 종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80으로 봤을 때는 320kg의 식품 첨가물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만큼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성인 아토피가 난다는 것도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또 여기 이제 아토피 순위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면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느냐. 1위가 달걀, 2위가 우유, 3위가 밀가루 당첨됐습니다. 아토피를 일으키는 1, 2, 3위 순위예요. 근데 지금 달걀, 우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식품이라 그랬죠. 아니, 여지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걸 먹으면 완전식품인데 왜 알러지가 일어날까요? 아토피가 생길까요? 밀가루야 뭐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너무 몰라서 좀 아셨으면.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학생 애들 실험한 게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 대학교 2학년생인 K양 21세, 또 대학 3학년생인 C군 뭐 해갖고 아토피 때문에 대학 2학년생인 P군, 그래서 결국 포기한 애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실험한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후딱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요. 그죠?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 먹일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저는 바랄 게 없어요.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